159페이지에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근데 내용 보려고 다음 페이지 넘기는 순간 당황해요. 뭐가 없죠? 자, 얘가 뭐가 없는 이유가 책 쓰는 저자마다의 자기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의 제일 중요한 관점이 그 주요 핵심 과제가 뭐라 그랬죠? 제조 간접비 배부라 그랬죠. 근데 이 제조 간접비는 원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요소별 원가 계산으로 보내놓은 저자들이 꽤 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140페이지로 가서 자, 140페이지로 가서 자, 제조 간접비 배부가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 제조 간접비 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공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개별 원가 계산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으로 둘로 나눠요.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다른 말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원칙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인데 실제 값이 안 나오는데 빨리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 아직 진짜로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분양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값이 나오면 이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써요. 조정하는 방식을. 자, 그럼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데, 지금 개별 원가 계산하는 거는 얘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조 간접비 배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이란 말은 여러분들 그 저와 같이 그 원가 행태 따른 분류 이야기할 때 단위당 원가라고 말했던 거 있죠. 그 개념이에요. 단위당 원가의 개념이 배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조 간접비 가지고 하는데 배부율이라는 건 얘는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이걸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눠버리는 게 우리가 배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조업도를 시간을 가지고 하면 시간법이고 금액을 가지고 하면 가액법이에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 책에 시간법, 가액법 둘로 막 나눠놨는데 그 별로 중요한 말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예상하기를 총 1,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해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총 예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총 예산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제조 간접비가 전부 다 총 합계가 1,000만 원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배부 기준은 문제수 줘요. 예를 들어서 인부들의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비례적으로 움직이더라. 인부가 일 많이 하니까 제조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고 작게 하니까 작게 들어가더라. 이제 그렇게 만약 기준을 잡았다면 총 인부들이 일한 시간이 전체 총 노동 시간을 구할 거예요. 그럼 전체 일한 노동 시간을 봤더니 10,000시간을 일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10,000시간 일했다고 봤을 때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1시간당에는 얼마 나온다는 이야기죠? 시간당 1,00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이 1,000원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정 배부액을 구할 건데, 자, 지금 얘 1,000만 원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공정에서 다 일어나는 건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봤을 때 샵 101, 102, 103에 여러 개의 작업 지시서가 있으면, 자, 여기에 샵 101번 하나만 가지고 보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인부들이 3,000시간을 실제로 일했다고 보면 얘는 예정 배부율 우리가 구한 거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곱해주게 될 거예요. 실제 조업도를. 자,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예상할 때 시간당 1,000원이 나올 거라 예상했죠. 그럼 시간당 1,000원이 나올 거라 했는데 실제 인부가 일한 시간이 3,000시간을 일했다면 샵 101번 공정에는 제조 간접비가 300만 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 배부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예정 개별원가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정 배부액 구할 때는 여기에 실제 조업도를 곱하는 거지 예정 조업도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문제를 계속 우회적으로 돌려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제 개별원가 계산으로 가면 이제 실제 값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 배부율을 구하게 될 건데 실제 배부율은 실제 총 제조 간접비에 실제 총 조업도를 가지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두 개를 가지고 들어볼게요. 자, 실제 총 제조 간접비가 첫 번째 얘는 1,200만 원이 나왔다 볼게요. 실제 값이 나오고 보니까.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직원들 전체 일한 시간은 10,000시간이 그대로 똑같았다라면 그러면 실제 배부율은 우리는 시간당 1,200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가지고 할 건데 첫 번째는 실제 배부율이 1,200원이니까 실제 조업도 3,000시간을 곱하면 실제 배부액은 36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실제로 공사를 해봤더니 제조 간접비가 총 1,20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전체 인부들이 일한 시간은 그냥 10,000시간으로 똑같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1시간당 1,200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시간당 1,200원인데 지금 샵 101번 공정에서는 인부들이 일한 시간을 카운팅해 놓은 게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3,000시간 일했다고 하면 360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 게 그럼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지금 실제는 360 나왔는데 예상은 300 나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상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작게 했죠? 자, 그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실제 값이 나왔을 때 과대 배부했다, 과수 배부했다 생각하는데 지금 작게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은 첫 번째는 작게 했으니까 60만 원 과소 배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을 작게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소 배부라는 것. 그럼 두 번째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총 제조 간접비가 9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900만 원이 나왔다면 자, 얘는 실제 배부율이 900원이 되겠죠. 그럼 900원에 3,000시간 실제 조업도를 곱하면 실제 배부액은 27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270만 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예상치를 봤더니 예상은 300 했네.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 많이 예상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30만 원 과대 배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소배부, 과대배부라고 표현하는 이 기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 기준점을. 자, 이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왜냐하면 전체를 통으로 나눠버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 발생한 거를 곱해버리면 끝나요.
금액이. 자, 예를 들어서 자, 627페이지로 가보세요. 627페이지. 627페이지로 가서 자, 627페이지에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9번 627페이지에 9번 문제예요. 자, 주식회사 서림은 제조간접비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20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원, 예상 직접노동시간은 4만시간이다. 2020년 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원, 실제 발생 직접노동시간은 49,000시간이라고 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중값을 그대로 다 먼저 써보면 자, 2020년 제조간접비 예상을 600만원 했어요. 600만원을. 자, 이때 우리가 기준 잡은 예상 직접노동시간이 4만시간이었어요. 4만시간. 자, 그러면 600만원을 4만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50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150원이.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이 150원인데 자, 근데 이번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얘가 586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586만 원.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39,000시간이래요. 39,000시간.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죠? 이 둘이 곱하면 585만 원이 되겠죠? 지금 중값 가지고 얘 나눠서 실제 배부액 곱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봤을 때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그래서 만원 작게 했죠? 그죠? 실제는 586만 원이 나왔는데 예상은 585만 원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 원의 과소배부가 뜬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자,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되어 있는 거고 61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618페이지에 9번 문제예요. 자,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였으며 단기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0만원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단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시간이다.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준 정보를 보면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40만원이다라고 했어요. 40만원. 지금 우리 문제 질문은 이거 물어본 거잖아. 예. 예정 배부율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실제 40만원 나왔는데 얘가 10만원 과대 배부했대. 그럼 예상을 얼마 했다라는 거죠? 10만원 과대 배부했으면 그렇죠. 50만원을 예상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이것만 알면 다 구했네. 왜냐면 문제에서 실제 우리 노무 시간이 10,000시간이래요. 얘가 만이란 이야기, 얘가 만이란 이야기잖아요. 얘가 만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얘 나누면 답은 5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과대배부, 과소배부라는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종합문과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600페이지로 가서 600페이지 가서 7번 문제. 자, 당사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 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 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지금 얘는 지금 이 공식 물어본 거예요. 그냥 자, 문제에서 예정 배부액이 4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는 숫자 40시간을 넣어야 돼요? 50시간 넣어야 돼요? 얘가 중요하다 했잖아. 실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50시간이면 40만 원을 50으로 나눠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40만 원을 50으로 나누면 답은 8,000원이에요. 시간당. 지금 여기에 실제 값이 들어간다는 걸 전체 총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모든 조업도는 예정을 안 써요. 예정 쓰는 데가 없어. 계산할 때는 전체 예상할 때만 총 전체 다 합친 거에 총 조업도만 사용을 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공정별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우리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529페이지 가서 9번. 529페이지에 9번.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눈빛을 보냈으면 그렇죠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알려는 눈빛을 보내셔서 제가 자, 우리 529페이지에 9번 문제 보면 주식회사 강서는 정상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시간당 5,000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시간이 220시간,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20만 원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자, 그러면 일단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5,000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5,000원인데, 자, 그럼 예정 배부액 구하면 지금 실제 발생액은 120만 원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예정 배부액만 구하면 차이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예정 배부율이 5,000인데 여기에 얼마 곱해줘야 되죠? 220이에요? 200이에요? 200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예정 거 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 알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 200 곱하면 이 얼마야? 100만 원이라는 건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이것만 기준 잡으면 되겠죠? 자, 예상 100만 원인데 실제 120 나왔어요. 예상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예상 20만 원 작게 했죠? 그래서 답은 20만 원 과소배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간단해요. 지금 이건 거 아느냐? 그리고 과대배부, 과소배부의 표현법을 아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이해 가신 분들은 좀 쉽게 잘 푸는데 이해 안 가신 분은 또 조금 어려워하신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169페이지로 가서 자, 종합원가 계산인데, 자, 종합원가 계산은 제가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때 이 문제 나오면 더하기 빼기 하면 푸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자,
종원가 계산해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건데, 자,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균법, 하나는 선일 선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일단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또 차이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제공품 T 계정했을 때, 자, 이것 잘 기억해 두세요. 요소배원가 계산에서는 금액이었잖아.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썼는데, 수량으로 할 때는 기초 재고 수량, 기말 재고 수량, 여기는 착수량 혹은 투입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품 만들어진 거는 완성량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이제 위치예요. 우리 지금 이거 구할 때 완성량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주는데 안 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T 개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1기라고 볼게요.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는 없겠죠, 시작할 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완성량은 다 만든 거고 기말량의 완성도가 30%라고 볼게요. 자, 그럼 30% 만들다가 이제 올해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2기로 넘어가는데, 자, 2기로 넘어가면 기초, 기말, 착수, 완성량. 자, 얘가 2기라고 봤을 때, 자, 이 기초의 완성도는 몇 %일까요? 기초의 완성도는 30%겠죠? 전기의 기말 만들다 남은 거 올해 1월에 시작하는 거니까 완성 30%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2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말 완성도 30%하고 기초 완성도 30%는 완전 반대 이야기예요. 1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때 만들기를 0%, 100% 만든 게 30%면 이만큼은 1기에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인데, 이걸 2기의 기초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표현은 똑같아, 맞아요. 0%, 100%, 30% 봤을 때 방금 30%는 1기에 만들었다고 했죠. 같은 의미인데 지금은 2기잖아. 그러면 30%는 2기 게 아니고 70%만 2기 거란 뜻이에요. 30%는 2기에 맞는 거 아니란 뜻인 거예요. 기초의 30%라는 건, 기초 30%는 30%는 이번에 만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만든 거지, 이 뜻인 거고, 기말의 30%는 이번에 만든 거예요. 30% 이런 이야기고, 둘이는 완전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30% 1기고 70% 2기라는 거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0% 말하는 건 나는 70%만 이번에 만들었어요. 30%는 내 거 아니니까 얘 빼고 계산할게요. 이런 방식 쓰는 게 선의선출법이에요. 선의선출법은 정확하게 단기의 투입량만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자, 글자로 잘 나오니까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선의선출법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이런 식의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 빼고, 올해 전기 거 빼고 올해 70%가 먼저 첫 번째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기초가 먼저 완성되고 단기에 투입한 것만, 그리고 올해 착수한 게 두 번째 완성되고 기말에는 올해 착수한 것만 남았다고 보는 방식이 선의선출법이에요. 선의선출법. 그래서 이 선의선출법은 먼저 만든 건데 단기에 투입한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고, 그럼 평균법이라는 건 뭘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냥 기초, 기말, 착수, 완성이 있으면
얘가 완성도가 30%든 뭐든 간에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방식이 평균법이에요. 그냥 뭐 30% 일기에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는 하나야. 뭐 얘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도 이렇게 되고 평균법은 안 따지는 방식이고 한마디로 전기에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래 만들고 있으면 다 오래 거야 라고 정리하는 방식이 평균법이고 선인선출법은 정확하게 단기에 발생한 것만 가지고 자금량만 가지고 올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라서 얘 둘이가 서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일기처럼 기초가 없으면 얘가 기초가 0이면 올해 착수한 게 완성되고 남았다고 될 수밖에 없겠죠. 기초가 없으면. 그러면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얘 둘이가 기초가 없으면 구분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없다면 얘 둘의 차이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 책에 168페이지 있는 걸 자, 줄여서 일단 글로 많이 나오니까 설명드린 거고 자, 평균법은 하고 선입선출법 둘 다 자, 이것도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자, 재료비와 가공비를 둘로 나누는 이유는 이 둘의 투입 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입 시점이 다르다는 게 한 방에 다 때려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쓴 만큼만 쓰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쓴 만큼만 들어갔다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쓴 만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한다는 게 쓴 만큼 들어간다는 건데 이 말은 이런 경우에는 완성도를 산출을 해줘야 돼요. 산출. 그럼 쓴 만큼 넣을 수 있는 거는 재료비도 가능하고 가공비도 가능해요. 이 가공비가 직접 농업이 제조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공비가. 자, 그런데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하는 거, 한 방에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거. 얘는 그냥 완성도를 따지지 않고 그냥 100% 사용할 거예요. 100%. 왜냐면 전량 다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가능한 게 이게 재료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계에다 한 방에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거. 왜냐면 넣다가 남으면 내년 거라고 보내버리면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건 이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선 일반적으로 재료비를 필요한 만큼만 사가지고 쓰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를 사놓고 쓰다 남으면 다음번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둘이가 투입 시점이 틀려요.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 비용들인데 재료비는 균등하게 투입하면 완성도 산출하는 거고 재료비는 전량 투입하면 완성도 산출을 안 할 거예요. 투입 시점 이전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투입 시점 이후로는 그냥 100%다 들어간 거예요.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게 전량 투입 방식인 거예요. 그럼 초기에 전량 투입하면 시작하자마자 다 때려 넣으니까 전부 다 쓴 거고 근데 뒤쪽에 중간점에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집어넣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넣은 거고 중간점에 전량 한 방에 다 집어넣으니까 그 뒤는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식을 얘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얘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인데 선의선출법은 기초는 전기에 일어난 거니까 빼버리는 기초량을 빼버리면 돼요.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이게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완성도를 산출한다는 건 완성량은 100% 다 만든 거니까 지금 얘네들을 완성도를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을 완성도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 가지고는 느낌이 안 오실 건데 문제 몇 개만 풀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면 시험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 풀면서 같이 볼게요. 자, 우리 519페이지로 가볼게요. 519페이지. (519페이지) 10번 문제예요. 자, 다음 자료에 따른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원재료는 공정 3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가공비는 무조건 균등 투입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 재료비가 자, 관건인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0%, 100%인데 여기에 투입기가 있어요. 근데 투입기가 지금 30%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량 다 넣는다는 이야기는 30% 이전 여기는 하나도 안 넣어서 0%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그죠? 여기에 전부 다 집어넣으니까 이 단계를 넘어가면 그냥 전부 다 여기는 100% 전부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뭐 아니면 또인 상황인 거예요. 투입기가 여기니까 투입기 지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게 전량 투입 방식인 거예요. 공정 초기에 들어가면 시작하자마자 다 집어넣고 시작하니까 그냥 100% 다 들어간 상태로 시작하는 거고, 얘는 30%예요. 자,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재료비가 있죠? 평균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완성량이 기말량만 더하면 되는데 저 말이 뭔 뜻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공식 필요 없어요. 문제 못 푸는 거니까. 자, 우리 재료가 30% 투입돼요. 자, 완성품 몇 개예요? 문제 8,000개죠? 자, 그럼 이제 기말을 보는 건데 기말이 지금 완성도가 몇 %예요? 20%죠?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20%. 그러면 재료 넣었나요? 아직 안 넣었죠? 투입하는 기계가 30% 있다고 문제 적혀 있잖아. 그죠? 그럼 30% 넣는다 했는데 20% 왔다는 건 아직 하나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이죠. 그럼 얘는 8,000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맑게 알아들으면 더하기 빼기가 되고 맑게 못 알아들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자, 다음 가공비는 자, 제가 완성도 산출하니까 뭐가 좀 커 보이죠? 별거 아니에요. 자, 완성량이 8,000개는 똑같겠죠? 자, 기말량 몇 개라 적혀 있죠? 문제에서 기말량이 2,000개 적혀 있죠? 근데 옆에 완성도 몇 %래? 그 20% 그냥 곱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400개죠. 이게 완성도 산출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8,400개.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8,000개하고 8,400개,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알면 더하기 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51페이지로 가봅시다. 551페이지에 자, 8번 한결 주식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될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처럼 재료비가 공용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그러면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다 쓴 거야. 초반 시작할 때 다 집어넣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냥 완성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선의선출법이죠. 자, 어느 숫자 쓰는지를 잘 보세요. 자, 완성품이 몇 개예요? 완성품 표에서 1300개죠. 자, 기말이 몇 개예요? 기말 500개죠. 자, 그리고 기초가 몇 개예요? 300개죠. 적혀있잖아 300개라고. 그러면 얘 답은 1500개예요 1500개. 자, 다음 우리 가공비 볼게요. 얘가 1500개가 답이에요. 재료비는. 자, 가공비는 완성량은 완성했으니까 그냥 전부 다 당연히 1300개고, 자, 얘는 완성도 산출해라는 건 옆에 퍼센티지 곱해주는 숫자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말량은 500개의 40%면 200개죠. 그죠? 또 기초량은 300개의 70%면 210개죠. 그러면 1290개가 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어떤 숫자 썼는지, 200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시나요? 500개 40% 옆에 적혀있는 숫자, 그냥 옆에 적혀있는 퍼센테이지 곱한 거예요. 또 기초에다가 300개에 70% 곱하면 210개잖아. 그냥 그거 써서 더하기 빼기대로 그냥 하면 얘 답 찾으면 3번 있죠. 그럼 평균법 구하면, 얘가 만약에 선의선출법의 평균법이라면, 그러면 1300개에 500개 하면 1800개가 평균법인 거고, 얘는 1300개에 200개 더하면 1500개가 답인 거예요. 만약 평균법이라고 나오면. 그럼 만약 평균법에 재료비 물어봤다 그러면 숫자 안 써도 알겠죠. 뭐 숫자 쓰는지 알면. 1300개 눈에 뭐 500개 있으면 얘 둘이 더하면 1800개인데 계산기 쓸 필요도 없죠. 그럼 평균법 썼을 때와 선의선출법 썼을 때 차이 물어보면, 이 두 개를 다 구해도 차이가 300이겠지만 차이는 이거잖아. 얘 둘이 차이도 이거죠. 공식에 적어놨을 때 차이가 기초밖에 없잖아. 그리고 기초 없으면 구분의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를 물어보면 기초만 바라보면 돼요. 둘 다 차이는 기초만 차이가 나오게 돼요. 자, 오늘 10분까지 계속 이 문제만 풀 거예요. 자, 그럼 563페이지로 갑시다. 563페이지. (10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균등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완성도 산출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래 보기가 보니까 평균법, 선의선출법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둘 다 가공비 계산해 볼게요. 자, 완성량이 600개고, 자, 그럼 기말량은 몇 개 돼야 되죠? 280개겠죠? 그러면 880이 평균법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자, 다음 선의선출법은 600개에 280까지는 똑같을 거고, 자, 그럼 기초는 몇 개가 돼요? 그렇죠, 60개가 되죠. 그러면 60 빼면 820이죠. 그래서 답은 880, 820인 1번이에요. 느낌 조금 오시나요? 지금 어느 숫자 쓰는지 알겠죠? 자, 그럼 또 571페이지. 571페이지 8번.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다음 물량 흐름에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자, 재료는 공유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유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 가공비 물어봤는데 뭐 재료비는 왜 굳이 여러분들 헷갈려라고 써둔 거죠. 자, 그럼 선의선출법의 가공비 계산할게요. 단기 완성품 완산량은 완성량은 1000개. 자, 기말량 몇 개 써야 되죠? 몇 개? 기말량은 40개죠. 맞죠? 200개 20%니까. 다음 기초는 50개. 그러면 990개네. 답은 1번이죠. 그럼 만약에 재료비 물어봤으면 얼마가 되죠? 재료비 또 물어봤으면 재료비면 1000개의 기말량은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그냥 전부 다 완성도 안 따지고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시작하자마자 다 때려는 거야. 그리고 얘는 100개니까 1100개가 되겠죠. 재료비 또 물어봤다면 재료비는 이거 또 평균법이었다면 얘 둘이 더하면 얘는 120, 얘 둘이 더하면 얘는 1040이겠지. 얘는 1200, 얘는 1040 됐겠죠. 자, 다음 591페이지. 아니에요. 자, 얘는 별로 안 좋아할 거고 609페이지. 자, 그래 이걸 찾았어요. 609페이지에 6번. 자, 글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야 돼요. 얘는 완성량이잖아. 자, 근데 자 609페이지에 6번을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항상 여기 제일 먼저 볼게. 재료비는 공영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영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근데 재료비를 물어봤죠. 자, 그럼 완성량이 몇 개예요? 완성량이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완성량을 안 줄 때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보시면 기초가 1000개, 1000개, 착수분이 5000개. 왜냐면 투입량이라고 알려줄 때도 있어서 또 착수 없다고 뭐 찾으실까봐 옆에 투입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이 2000개. 자, 그럼 이제 완성은 4000개란 거 알겠죠? 그럼 이제 4000개인 거 알았으니까 자, 우리 재료비 물어봤죠? 완성량 4000개에 자, 기말 제공품은 2000개, 기초는 1000개. 그래서 재료비는 5000개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가공비를 물어봤다면 어떻게 되죠? 4000개의 기말량은 얼마? 1000개. 그죠? 빼기 기초량은 1000개 40%니까 400개. 그러면 4600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중에 CTA나 CPA를 공부하거나 대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 섞인 걸 하시는 분들은 완성품 환산량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 딱 필요한 선까지 공식을 짜는 거예요. 제가 풀다가. 그래서 아마 다른 수업 들으실 때 회계 읽어볼 때도 그렇고 세무이고 또 들으신 분도 이 공식을 한 번도 못 봤을 건데, 이걸 만약에 봤으면 저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제 제자들이나 아니면 아는 분인 거고, 이건 순수하게 우리 세무사의 시험하고 ERP 시험까지 풀어도 돼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니까 이 방식으로 좀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내일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공손하고 결합원가가 뭔지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